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김정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좋은 팁을 드릴 테니까 보신 분들은 잘 메모하시고 기억하셔서 투자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김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9회차 정책과 특강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확히 돈 될 길목을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착공할 민간 투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광명 서울 고속도로 1조 8천억 7월에서 9월 착공합니다. 평택 익산 고속도로 3조 7천억 9월에 착공합니다. 신안산선 10호선입니다. 서울 10호선 지하철 4조 1천억 7월에서 12월 착공합니다. 이제는 8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북선 왕십리에서 상계역간 1조 6천억 10월에 착공합니다. 위례 신사 전철 1조 5천억 2022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오산에서 용인 고속도로 1조 2021년 12월에 착공합니다. 부산 만덕에서 센텀 고속도로 8천억 7월에 착공합니다. 부산 송악터널 5천억 12월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총 15조 원이 하반기 이후에 착공하는데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확히 돈 될 길목 선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성장할 미래 도시의 마스터 플랜이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둘째, 공간 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분산에 관한 사항. 셋째,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넷째,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경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도시 기본 계획에 명시합니다. 다음은 땅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적을 때 땅을 사라. 큰 돈이 모아질 때는 땅값이 더 올라 있기 때문에 영영 못 사게 된다. 다음에 돈 모아서 사지. 이건 늦다. 그때는. 두 번째, 땅은 왜 사두기만 하면 돈을 버는가? 땅은 모든 부가가치의 모체고 우리나라는 개발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산악지대 임야가 약 70%죠. 평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땅값은
5년 만에 50년 만에 4만 배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개발된다. 세 번째, 땅을 살 때는 조건 없이 모르고 사라. 따지면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좀 까다로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가 뭐 이렇게 놓친다, 기회를. 너무 따지면 안 된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용단은 99%, 땀은 1%. 즉, 과감하게 결정하라. 다섯 번째, 땅의 생리부터 알아라. 희소성의 가치가 크다. 여섯 번째,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 눈에나 다 보이는 투자는 실속이 없습니다. 즉, 상식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정보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상식이 되기 전에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면 부자로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사고 팔 때 세금을 좀 덜 내는 방향으로 해서 실속 있게 돈을 벌어라. 여덟 번째, 안 건드려야 커지는 게 땅이다.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있죠. 불하고 뭐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개발되기 전에는 팔지 말라. 건드리면 커지는 게 빚이다. 개발되기 전에 팔지 말라. 빚내서 땅을 사면 금띠를 두르고 빚내서 사업을 하면 쪽박을 찬다. 열 번째, 또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사기 전에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뭐 하나님하고 뭐 기도를 해보고 뭐 판단하는, 이거는 안 됩니다. 묻지 말고 소신껏 땅을 사. 도시 계획이 왜 중요하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권리 분석의 시작이며 숲을 보게 해준다. 두 번째, 투자 지역 선택 시에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된다. 세 번째, 지역 내에서도 정확한 입지에 자리 잡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전체를 읽으면 돈이 될 길목을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다. 다섯 번째,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중심이 되어준다. 다음, 신설되는 도로, 교통망을 주시하라. 첫째, 길 따라 사람과 자본이 유입됩니다. 두 번째, 도로 옆 땅은 맨 먼저 오르고 건축할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합니다. 세 번째, 도로는 도시개발의 시초이며 뼈대가 됩니다. 네 번째, 도로 옆 땅이 비싸다면 새로 뚫릴 도로 옆 땅을 선점하라. 다섯 번째, 새로운 인구 유입, 자본 유입이 되죠.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대 및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도로 및 철도에 총 185조 원의 엄청난 돈을 땅 위에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 세 번째, 부동산 전문가를 토지 선생님으로 두어라. A씨는 산속 시골 땅을 샀는데 그 땅 너머로 28홀 골프장이 들어갔고 A씨의 땅은 카페와 식당을 지을 입지로 변신했습니다.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갔고 1년 만에 5배 올려서 팔고 나왔습니다.
토지 선생님을 찾을 때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명과 소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 해본 사람처럼 현혹하면 안 됩니다. 토지 보유 안 한 사람은 토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현장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또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10권을 읽고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 준비 시간은 약 7시간 소요됩니다. 세무, 법무, 건축 등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주력 연구 지역이 따로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입지가 공법을 이긴다는 말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도시 지역에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자연 녹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 녹지가 가장 큰 돈이 되는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은 무엇일까? 첫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곳. 둘째, 지하철 역사, 광역교통망, KTX, SRT 역사가 있는 곳은 최상의 입지입니다. 산업단지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곳, 택지 개발지구가 1개 이상 들어가는 곳, 농지는 평당 50만원 이하, 기타 관리지역은 200만원 이하가 좋겠습니다. 물 좋고 경치 좋은 곳, 정자 짓기 좋죠. 그러한 곳은 돈이 안 되고 개발 이슈가 많은 곳이 돈이 됩니다. 여섯 번째,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됩니다. 표고, 첫째, 표고. 얼마나 그 임야가 높은가, 지표에서 얼마나 높은가, 또 경사도, 식물성, 농업 적성도, 임업 적성도, 수질, 이러한 6가지가 그 평가의 기준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 2등급은 해제가 안 되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그 3기 신도시는 1, 2등급에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따라서 별 의미가 없는 용어입니다. 7번째, 단절 토지, 철도와 도로로 인하여 그린벨트가 단절이 된 곳은 해제가 가능하고, 집단 취약지구에 붙은 땅도 1순위로 개발이 해제가 되고 개발됩니다. 7번째, 최근 토지 보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은 판례를 따르고 땅은 사례를 따릅니다. 3기 신도시는 99.7%가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강제 수용은 없습니다. 대토 방식으로 해줍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현금 보상해주지 않고 협의해서 지주에게 최선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과거하고는 바뀌었습니다. 8번째, 세종시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지금 세종시가 지금 아주 유망하게 되었죠.
교통과 산업단지, 택지지구, 인구 면에서 다 우수한 사례가 됩니다. 실제 교통은 경부고속도로와 제2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KTX 오송역, 천안 청주 공항간 도로, 또 조치원 보령간 도로, 이런 도로들이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109, 209가 들어가고, 전이 산업단지 109, 209가 들어가고, 세종 스마트 그린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세종 벤처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소정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관광지로 이 세종시가 대두될 것입니다. 세 번째, 택지지구. 20km 이내 지역에 아산 신도시와 세종 시내가 있고, 탕정 택지지구가 있고, 조치원 역세권이 있고, 천안시 택지지구 등이 여러 가지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30만인데 앞으로 8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80만 명. 아홉 번째, 길 따라 돈이 흐른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예정지가 어디인가? 2018년 이후 철도, 지하철, KTX, GTX 예정지는 어디인가? 또 고속도로 IC 예정지는 어디인가? 네 번째, 국가의 SOC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다섯 번째, 경기도는 그동안 유망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유망지역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시가 유망합니다. 첫째, 화성시, 둘째,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고양시, 광명시, 수도권화 되는 곳,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수도권화 되겠죠. 다음 당진시, 서울 강남역에서 남쪽 또는 서남쪽으로 특히 30km 이내 지역이 최고로 유망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열 번째, 인구가 증가한 곳에 투자하라 말씀드립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 명이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5,1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20만 명이 증가되었죠. 앞으로 또 인구 전력 시대가 옵니다. 4.4%가 증가되었고, 1위는 화성시 66만 명, 22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48%가 인구 증가됐고, 2위는 남양주시 66만 명인데 16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32%가 증가되었고, 3위는 용인시 1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18만 명이 증가됐고 22%가 인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104만 명인데 10만 명이 증가됐고, 천안시가 63만 명, 9만 명, 수원시가 120만 명인데 13만 명, 성남시가 97만 명인데 3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구 이동, 순 이동으로 봤을 때 상위권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도 있고 증가하는 도시도 있고, 증가하는 도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화성시, 둘째, 세종시, 김포시, 하남시, 시흥시, 천안시, 용인시, 평택시, 파주시, 달성군, 양산시, 제주도, 경기도 광주시, 아산시, 양주시, 구리시 등이 되겠습니다. 11번째, 국토 종합 계획이 있고, 도 종합 계획이 있고, 시군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이런 법이 있습니다. 4개의 벨트로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첫째, 남북교류 접경벨트, 파주나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유망지역 팁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고양시는 남북 화해 무도로 유망하고,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그 다음에 슈퍼 경기망권 개발됩니다. 평택항.
서해안권 개발됩니다. 당진시. 저평가된 시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시흥시가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12번째 골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직장이 있는 곳에 주목하라. 전통적 강자는 사대문 지구죠. 고소득 직장의 열함이 있는 곳 여의도 마포지구. 신흥 강자는 강남 4개 지구입니다. 서울 성남 지역도 있습니다. 구로 가산 디지털. 경기 동남 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과천. 성남 분당 판교는 호재 연속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의 끈끈한 유대, 비교적 저평가되어 먹을거리가 많은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시흥시, 공포시, 안양시,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실제 서울 지하철의 연장 노선에 주목하라. 3호선 연장선 운정신도시, 4호선 연장 진접선, 5호선 연장 하남시, 7호선 연장, 8호선 연장 별내선, 신규 노선도 있습니다. 신림선 여의도에서 서울대, 동북선은 광신리에서 상계, 위례신사선, 10호선은 신안산선,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판선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과천선 있고 수도권 교통의 혁명은 GTX입니다. GTX 대신도 고속철 되겠습니다. 추천 지역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판교 신도시, 과천시, 일산 서구, 용인 호재의 중심입니다. 15번째, GTX와 전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개통의 수건 가치는 얼마나 될까? GTX 노선과 효과. GTX는 지하 40m에서 50m를 터널로 건설해서 노선을 직선화하게 됩니다. 시속 평균 100km, 최고 200km로 달리게 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서울 시내로 30분이 소요되고요. A 노선은 파주 운정, 일산 킨텍스, 고양 대고,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서, 판교, 용인, 구성, 동탄역이 되는데 110km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B 노선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80km, C 노선이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85km입니다. 서울 강북과 강남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해소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고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GTX가 개통되면 저소득층이 경기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GTX 라인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개통 효과는 개통 시까지 4 내지 6년간 IC 주변 땅값이 2배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치와 비슷하게 GTX 역시 땅값은 2배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매수 타이밍은 개통 전 2, 3년 전이 가장 적절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으로 서울 시내 중심지까지 66분이 소요되는데 GTX가 개통되면 18분 만에 삼성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48분이 단축됩니다. 동탄 1, 2기 신도시가 현재 40만 명인데 앞으로 2023년 GTX 완공 시에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50%인 60만 명이 여기 동탄 신도시에 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와 사례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는 6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신규 아파트 부지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아주 유망합니다. 교통환경평가 시 표고
경사도 등 6가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3등급에서 5등급은 그린벨트가 해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금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9만 평 이하 토지는 30만 평방미터죠.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위양이 되었고, 따라서 경기도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19년 하반기 이후 착공되는 민자사업 15조 원 기재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에 토지 보상이 24조 원이 풀리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입니다. 네 번째, 인구가 땅값을 결정합니다. 내 땅을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는가, 내 땅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밟게 되는가, 그것이 땅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망지역 팁을 제가 드렸죠. 다섯 번째, 길 따라 돈을 묻으라고 했습니다. 국도와 고속도로, 전철, KTX 역사, SRT 역사, GTX 역사, 2018년 이후 개통 예정인 지역, 건설 예정지는 어디인가 주목하시기 바라고, 수도권 및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차 재테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